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걱정했던 게 완만해지면서 걱정했던 게 좀 완화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걱정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미국 너무 금리 올라가고 경기 침체되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을까? 이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자 감당 못하니까 망하게 된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되는 지표거든요. 근데 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극단적으로 파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어떤 인식.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세 보이던 달러화가 지난 주말에 좀 빠졌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1.0 으로 걱정을 했는데 0.75 쪽이 되고, 이번에 0.75 올리면 그 이후부터는 0.5로 내려갈 것 같다, 또는 0.25까지 가고 내년도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게 된 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급으로 내려가 있고 나면 시차를 두고 이 회색 라인으로 가버렸죠. 이거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찜찜함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구간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 구간 이후에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반영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치가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점에 좀 반등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주요 원자재 가격, 곡물을 비롯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피크 대비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크 대비 내려와 있다라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라면 금리 인상폭도 이번이 피크아웃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했던 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빠진 거는 좀 복원해 놓고 봐야겠네 라는 정서가 이제 지금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도 이제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보시다시피 하락하면서 이전 고점, 반등할 때 이전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등했다가도 이전 고점에서는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이상 한번 세게 갈 거냐 여부는 2420, 그 이상까지 가봐야 알겠죠.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7월 초반에 나왔던 반등폭은 이번에 돌리긴 했거든요. 근데 세게 올라가면서 반등했던 자리는 2420 정도였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단계 2500포인트, 제가 2500포인트는 저 61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래서 2500 정도까지는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어서 2420포인트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결국에는 대형주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61선에서 막혔잖아요. 61선 맞고 떨어졌는데 3월 이후에 이제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시원스럽게 돌파하고 나가게 된다라면 11만 원 언저리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지수 자체도 자연스럽게 2420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게, 하이닉스를 제가 다른 설정, 차트를 다른 설정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저항으로 작용했던 거를 일단 돌파를 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만 원 버텨주고 이번 주 내내 좀 버텨주면서 위로 조금 더 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아마 61선을 뚫는 시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10만 원 돌파하고 나서 10만 원, 9만 8천 원 요 구간에서 견뎌내면서 이제 재차 밀고 올라가는지,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일단 바이든이 빈손 귀국했다, 아니다, 이제 그 오펙이 증산할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쪽은 수주일 이내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증산할 거다, 사우디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는 좀 주춤하고는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를 걸고서 국제유가 100달러 밑으로 눌러놓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기대대로 된다라면 90달러 초반까지도 한번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게 되고, 반대로 되면 이제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서 또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러시아가 이제 독일에다가 가스 공급하던 관을 지금 닫아놨잖아요. 이제 터빈이 고장나가지고 그 터빈 이제 캐나다로 보원해놔서 고쳐서 이제 고쳐지면 가지고 와서 이제 돌리면 되는데, 그 제재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 그걸 갖다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캐나다에서 특별 허가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 정말로 공급을 재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유로화에 굉장히 큰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주중반 가면서 이제 천연가스 또 유로화 여기에 대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로화의 움직임, 이 뉴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이 좀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가 빠진 것도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도 있지만 이제 옐런이 오잖아요. 옐런이 와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어필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제가 이제 뭐 10년, 30년 차트상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30년을 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년 추세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이왕이면 1,300원 밑으로까지 밀어낼 수 있다라면 외국인들 매수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은 이 근처를 상단으로 보고 매수를 좀 세게 들어온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환율이 정점을 쳤고 인플레이션과 이제 뭐 긴축에 대한 강도도 피크를 쳤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 좀 기술적 반등까지는 한번 끌고 나가 보자. 이렇게 이제 매수한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더 길게 가기 위해서 이제 환율이 확실하게 떨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수하면 그 금액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합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두 종목 매수가 3,400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다른 종목을 매수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 코스닥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을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2차 전지 골라서 좀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뭐 관련된 기업들 이제 고르게 좀 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매수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담는 종목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적으로 보면 비교적 괜찮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게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3일 단위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순매수 쌓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자꾸 좀 리스트업을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종목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포인트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가스를 재개할 거냐. 여기를 사실 저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를 좀 키워놓은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중반으로 갈수록 이 뉴스를 좀 주목을 할 겁니다. 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이 과연 3주 연속 매수할 거냐. 지금 봐서는 오늘 매수 들어온 거 봐서는 순매수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매수 해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띄워놓으면 2420까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쯤 됐을 때 코스닥은 ADR이 또 120이 될 수도 있어서 차별화 장세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좋겠지만 차별화 장세도 염두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1선에 지금 막혀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뚫고 나가주는지 여부, 뚫고 나가주게 되면 이 두 종목은 응원단장, 주변에 다른 종목들이 더 세게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뭐 반도체, 증권, 금융, 조선인데 반도체, 증권, 금융은 전부 다 지난 주말에 미증시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뭐 미국에서 가는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인도의 휘발유 가격이에요. 인도의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장기 추세로 봐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신에서는 블룸버그 뭐 이런 데서는 휘발유 가격이 인도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이게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것뿐일까? 왜냐하면 저 러시아의 원유를 되게 싸게 공급받은 게 인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추정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근데 이제 7월께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상황이라서 7월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입을 다 거의 그냥 최상단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가격이 계속 안정이 된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인도의 휘발유 가격이 안정이 되고 요게 이제 하나의 국제유가를 $100 밑으로 묶어놓는 계기가 되는지 그래서 인도 증시 뭐 요 에너지 가격 추이 요것도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 국제유가 올라간 것 때문에 죽을 쓰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추이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내용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좀 구독하기, 예,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